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은 질문이 있었는데 배진수님, 구독자 중에 배진수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집을 하나 짓는데 40평으로 셔요. 제가 자꾸 평 단위를 써서 원래 공식적으로 평 단위를 쓰면 안 됩니다. 스퀘어 메타 단위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간 평 단위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평 주택을 1층으로 그냥 40평을 짓느냐, 아니면 20평씩 2층으로 져서 40평이 되느냐. 연면적은 같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장점이 있고 뭐가 단점이 있나? 그런 궁금증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같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나마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제가 앞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뭐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예를 들면은 용적률하고 건폐율 차이인데, 대지를 그러면 200평으로 가정을 하고 또 대지가 정사각형, 정방형이고, 또 40평 주택으로 할 때 40평 바닥도 정사각형, 그 다음에 20평씩 두 개 층, 2층으로 해서 그 20평도 편의상 그냥 정사각형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이 녹색 라인, 요게 각각 대지를 200평씩 잘라서 200평짜리 두 개를 붙여서 그려놓고, 거기다가 한쪽은 뭡니까? 바닥 면적 132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요게 40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닥 면적 66스퀘어미터. 20평이에요. 그래서 요건 제가 그냥 대충 막 그린 게 아니라 이 비례에 맞춰서 축소시켜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녹색 라인으로 그린 게 대지 면적 각각 200평씩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배치를 해봤어요. 사각형 대지에 구석에다가 40평짜리 하나, 그 다음에 20평짜리, 그 바닥 면적이죠. 그리고 점선은, 테두리 점선은 처마가 조금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대략 한 50cm 정도 처마가 외벽면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마당이 많이 남네. 그쵸? 20평씩 2층으로 지니까 마당이 좀 넓어져요. 그 다음에 그냥 1층으로 40평 지니까 마당이 줄어들죠. 이건 뭐 삼척동자도 보면 그냥 아는 건데,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면으로 보면은, 인면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검정 라인으로 200평, 200평 요 마당을 구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마 높이, 지붕 끝단 높이, 거의 처마 높이인데요. 처마 높이는 4m를 기준으로 해보고, 그러니까 2층으로 진 건 어떻게 돼요? 4m씩 8m가 될 테고, 처마 높이가. 그래서 사각형으로 40평짜리는 한쪽 벽면이 11.5m가 되고, 그 다음에 20평으로 2층으로 지면은 8.1m 정사각형 그 한 면이 됩니다. 그리고 대지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25.7m 곱하기 25.7m 하면은 그게 200평, 200스퀘어미터, 그러니까 662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호화주택이라는 건 없다. 뭐가 있어요? 고급주택이 있고, 별장이 있고, 또 고가주택이 있고 그래요. 그 영상에서 보면은 이거 익숙한 숫자죠. 200평, 662스퀘어미터. 요거 기준으로 이게 고급주택이 되냐 아니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200평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당이 확실히 20평으로 홀쭉하게 2층으로 지니까 많이 남고, 1층으로 하니까는 마당을 많이 잡아먹는다. 뭐 이거는 다 아신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는 최소 뭡니까?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최소 그 이격거리가 있어요. 뛰는 거리. 민법상으로 50cm인데 딱 50cm만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뛰어보면은 그 대지하고 건물이 배치된 그 뒷벽, 측벽면 그 부분이 그 골목진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데드 스페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못 쓰는 땅이 돼요. 못 쓰는 땅. 그래서 실제로 대지가 200평이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40평이다. 그럼 나머지 160평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데드 스페이스 같은 거 빼면은 실제로 마당은 더 좁은 느낌이 들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또 그럼 이제 시공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바닥 이제 기초를 하죠, 기초. 그래서 요전에 억석에 질문이 또 올라온 게 있는데 그 독립 기초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기초가 낫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독립 기초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독립 기초 하나하나 기둥 밑에 그 기초판을 만드는 것을 독립 기초 방식입니다. 근데 기둥 하나하나마다 독립 기초 만들고 이러는 게 그게 여러 가지 그 인건비, 그 작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작업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세이브 시키면서 그냥 통짜로 매트 기초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트 기초는 거푸집 되기도 좋고 철근 배근하기도 좀 편해요. 그래서 철근 양도 좀 많이 들어가고 콘크리트 물량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펌프카 같은 것도 한 번에 그냥 부어서 끝낼 수도 있어요. 독립 기초가 과정이 많죠. 뭐 잡석 다짐하고 버린 콘크리트 치고 거기다가 먹줄 튕겨서 센터를 맞춰서 또 거푸집 되고 기초판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독립 기초니까 공정이 꽤 복잡하죠. 단계. 어쨌든 지금 이 40평 또는 20평 2층을 그냥 매트 콘크리트 철근 매트 콘크리트 기초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40평 그냥 1층으로 할 때는 기초 콘크리트 그 비용이 100원이 든다 했을 때 20평으로 2층 지면은 50원을 드는 게 아닙니다. 딱 절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량은 절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물량 가지고만 얘기할 수가 없죠. 어차피 펌프카는 한 번 오면 장비값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공이라든지 뭐 콘크리트 타설공들이 오면은 그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조금 크게 하나, 조금 적게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콘크리트 기초를 아까 콘크리트 그 1층 넓이가 어떻게 돼요? 11.5m에 11.5m 그 매트 기초를 만드나 또 8.1m에 8.1m 그 20평 바닥에 기초판을 만드나 이제 딱 절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한 70원 정도 들어갑니다. 1층으로 해서 40평 했을 때 100원이 들어가면은 2층으로 하는 그 20평짜리 바닥은 기초 만들 때 약 한 70원. 100%에 비하면 70%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세이브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외벽 면적과 지붕 면적을 한번 더 비교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그저 면적에 비례해서 지붕이 넓으면 넓을수록 재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벽도 마찬가지. 벽도 비례해서 이제 재료비, 인건비가 많이 들겠지만은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열 손실이라든지 그런 열적인 측면에서 모든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건물 외피 면적에 비례를 합니다. 외피라는 게 뭐 껍데기, 지붕하고 외벽하고 그 외부에 면한 창,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 손실이 많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드렸는데 제가 어느 제목의 영상으로 나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사례도 보면 그 아주 설계를 잘하는 그러한 팀에서 설계한 그런 설계안을 봐도 주택에서 전부 거의 정사각 그런 평면으로 다 거의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열 손실, 외피 면적에서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냉난방이 필요 없는 차고 같은 거는 뭐 옆에다가 이제 덧달아 짓기도 하는데 보통은 정사각 평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 같은 경우 한번 면적을 따져보면은 40평 1층 같은 경우는 외벽 길이가 4면을 다 더해보면 46m죠. 거기다가 벽 높이, 처마 높이를 4m로 하면은 184스퀘어미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둘레 길이가 얼마예요? 8.1m씩 4면 하면은 34.8m 곱하기 그 처마 높이가 이제 2층이니까 2배죠. 8m 하면은 외벽 면적이 훨씬 더 나오네요. 278.4 스퀘어미터. 그쵸? 1층으로 그냥 40평 했을 때는 184 스퀘어미터가 나왔는데 2층으로 그렇게 하니까 더 나와요. 외벽 면적이. 그러니까 외벽 면적에 비례해서 재료비도 더 들어가고 열 손실도 더 많을 것이다. 그 대신 이제 지붕 면적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붕 면적은 1층 40평일 경우에 그 11.5m 곱하기 11.5m로 하지 않고 뭡니까? 처마가 또 나오니까 약 12m 곱하기 12m. 그렇게 하면 144 스퀘어미터가 나와요.
2층 지붕 같은 경우는 테두리 50cm 처마 뭐 더해도 74 스퀘어미터 정도가 나서 1층으로 지붕하는 것보다는 약 70 스퀘어미터가 좀 작아지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평면으로 계산한 거고, 지붕은 이렇게 경사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면으로만 계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비교해 보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천이 지붕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요. 고딕 건물, 예? 뭐 성당 건물처럼 이렇게 뾰족한 지붕 면적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냥 평면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어쨌든 뭐 지붕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외피 면적이니까 외피 면적은 벽 면적하고 지붕 면적 합한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1층 40평으로 할 경우에는 벽하고 지붕을 합치면은 약 328 스퀘어미터가 나오고, 2층으로 20평씩 한 경우에는 벽은 좀 늘어났고 지붕 면적은 좀 줄어들고, 그래서 352 스퀘어미터 대략 나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랑 요 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더라. 근데 시공의 난이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0평 1층으로 질 때는 외부 같은 경우, 물론 외벽 마감에 따라 다르지만은, 외벽을 뭐 벽돌로 쌓을지, 뭐 스타코 플렉스로 할지, 뭐 이런 게 좀 다르지만 사이딩으로 한다든지. 근데 굳이 1층 정도 뭐 처마 높이 4m는 비계를 매지 않아도 돼요. 비계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파이프로 돼서 그 발판 같은 걸 할 수 있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주로 비계를 다 파이프를 세워서 거기다가 발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죠. 외벽 작업, 외부 작업하기 위해서. 그러면 1층 같은 경우 40평으로 해도 그 비계 작업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가설재를 설치하는 시설이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예. 근데 2층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PT 아시바라 그러는데, PT 발판 그거 정도로 안 돼요. 1층 같으면 그 PT 아시바 놓고 그거 연결해 놓고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2층 같으면은 또 비계를 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렇잖아요. 내부도 이렇게 공간이 높으면은 작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든다. 그런 면에서 시공 난이도에서 2층 건물이 또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작업이 좀 높은 데서 하다 보니까 뭐 추락 위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불리하다. 또 특히 2층에도 이제 화장실, 욕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특히 방수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방수에 대해서 1층 같은 경우는 약간 방수가 좀 미비해가지고 약간 셀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면으로 땅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별로 나타나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한 경우는 그냥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2층 같은 경우 물이 뭐 셀 정도 아니라 물이 뭐 약간 비치기만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공을 정교하게 잘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몰딩 같은 거를 할 경우에 1층, 예를 들어서 이제 1층 외벽면을 따라서 그냥 쭉 외벽끼리하고 뭐 비례하는 거죠. 2층 몰딩을 돌린다. 외벽 둘레가 2층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몰딩 같은 것도 더 많이 들어가요. 20평 2층으로 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에 계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단이 차지하는 그 면적만큼 위층에 그만큼 뚫려 있죠. 아래층은 계단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최소한 해도 계단 한쪽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1m 20, 또 돌아서 1m 20 하면 계단 폭이 2m 40에 이제 어느 정도 각도 맞추려면은 이 바닥 높이, 층고라 그러죠. 아래층 바닥에서 2층 바닥까지의 그 높이를 층고라 그럽니다. 그 층고를 한 2.8m라고 잡았을 때 계단 요 공간 차지하는 게 2.4m에 한 5m 정도가 필요해요. 12스퀘어미터죠. 그러면 아래층에서 12스퀘어미터, 또 위층에서 12스퀘어미터가 로스가 되니까 합쳐서 24스퀘어미터가 로스가 납니다. 근데 이제 아래층 계단 밑에는 뭐 좀 수납 용도로도 쓸 수가 있죠. 여행용 가방 같은 거 이런 걸 뭐 보관해 놓는다든지. 어쨌든 좀 쓴다 그래도 어쨌든 아래층, 위층 합쳐서 24스퀘어미터가 계단 공간 때문에 로스가 나는 거예요. 그쵸? 계단으로 쓰임으로써 다른 용도로 못 쓰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 계산할 때는 아래층 바닥 12스퀘어미터, 위층 뭐 12스퀘어미터가 뚫렸다 그러면 이제 하나 12스퀘어미터만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뭐 그 공간을 구획해서 쓰는데 굉장히 좀 귀한 공간인데 계단실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단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 뭐예요? 40평 그냥 1층으로 할 때는 기초 콘크리트 치고 뭐 바닥을 하면서 다 그냥 하면 돼요. 이제 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근데 2층의 바닥에 대한 그 프레임, 2층 바닥 틀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가요. 물론 면적이 40평보다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또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 조망이에요. 조망을 굉장히 요즘에 중요시 하는데 2층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조망은 그쵸, 시야가 좀 더 높아졌으니까 좀 더 넓고 탁 트인 조망을 감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망을 중요시 할 때는 그 2층에서의 보는 뷰가 또 굉장히 하나의 장점이고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림에서 보듯이 2층에다가 이렇게 발코니를 만들어요. 그러면 또 바깥에 터진 공간에 또 시야도 높은 데서 거기다 이제 티테이블 놓고 뭐 차 한잔 마실 때 참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발코니 밑에가 아래층의 채양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상하는 것도 2층으로 지었을 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계산이 나오는데 바닥 면적이 어떻게 돼요? 40평에서 20평 할 때 20평이 절약이 됐잖아요. 말하자면 마당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 땅값이 300만 원이다, 평당. 20평이면 벌써 그게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2층으로 지면은 6천만 원을 버는 셈이다.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40평 졌을 때, 2층으로 20평 졌을 때 건폐율은 계산하기 좋아요. 그렇죠? 100평에 대한 바닥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200평에 대해서 40평짜리 집을 지으면 건폐율은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 그쵸? 200평에다가 20평짜리 지었으면 건폐율은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그 관계는 말하자면 건폐율을 줄이고 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1층으로 그냥 같은 바닥 면적은 같아요. 전체 연면적은 같죠. 40평인데 1층으로 짓냐 또 절반을 나눠서 두 개 층으로 짓냐에 대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땅 마당 면적과 그쵸, 건물 또 1층은 또 너무 조금 이제 답답한 감이 있어서 1층으로 40평 지으려고 해도 이 플로아 레벨이죠. 1층 바닥 높이를 좀 높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려니까 기초를 좀 더 높이 올려서 쳐야 되죠. 기초가 올라오고 거기에 또 뭐 단열재 들어가고 또 방통 친다 그러죠. 보일러 호스 깔고 거기다가 이제 몰탈 또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80cm 정도 1층 플로아 레벨 바닥 높이가 그 정도 올라오면은 뭐 그것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안 그러면은 또 너무 집이 납작해 보이고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없고 제가 요 그림과 요 설명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그건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드렸습니다. 이 질문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